예, 오늘은 우리 연건영 교수가 진행하는 날이니까 네, 영국으로 갔네? 네, 영국의 제프리 다머네? 네. 유명해요, 예. 영국의 제프리 다머라고 불리는 데니스 앤드류 릴슨. 네. 네크로필리아 전형적인 아, 유명하네. 예. 유명한 놈이죠 이거. 근데 이 저기 보니까 친절한 연쇄살인범, 공무원 시체 성애자, 공무원이었나 보다 이거. 네, 네. 이름도 여러 가지로 불리네. 하여튼 영국으로 뚝딱 건너뛰었습니다. 저번에 예, 스터클리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걔와 함께 영국의 5대 5대 살인범 중에 하나야. 살인범이고요. 제프리 다머 사건 이후에 얘가 터지긴 했는데 어쨌든 유명해요. 생긴 거는 아주 유순하게 생겼는데, 그러네. 멀쩡하게 생겼네. 네, 네, 유순하게 생겼는데 그 사는 과정도 그렇게 큰 범죄는 없었고요. 연쇄살인 전에는. 그래서 좀 상황이 그런데 일단 영국에서 어쨌든 아예 지정한 아주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넘어가기 좀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데니스 앤드류 닐슨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닐슨은 이제 영국식 발음이고요. 그러니까 유럽 본토식 발음으로는 닐센이죠. 닐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 연쇄살인범인데. 뭐 스웨덴이나 이쪽 계통인가? 예, 그쪽 계통이에요. 그래서 그지 예, 무슨 안드르센 무슨 센 들어가잖아. 센이나 son이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 바이킹식으로. 그래서 그 이제 아버지는 외국계고 어머니는 오리지널 영국인인데 그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하도 이제 그 시신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쳐서 에이씨. 그래서 네크로필, 시빌 서번트, 시빌 맞아. 서번트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연쇄살인, 뭐 시체 성애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주 잔혹하게 붙은 케이스입니다. 그 역사상 가장 잔혹한 5대 연쇄살인범의 하나로 공인이 됐어요. 아예 법무부 장관이 지목을 해서 공인된 인물이고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이고요.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면서 동성애자. 그러니까 왜 그 영국의 제프리 다머라 불리냐면 피해자가 전원다 남성이에요. 전원다. 제프리 다머도 소년들 불러다 그랬다. 예, 전원다 남성으로만 돼서 여성은 하나도 없고요. 공격했고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경찰이나 영국 법무부에서는 15명. 15명. 실제 지가 자백할 때 15명 죽였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잡혀가고 나서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게 들어가니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지도 처음에는 순순히 제가 15명 죽였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교도 들어가니까 다른 애를 만날 거 아니에요. 잡혀간 애들.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넌 그러지. 사형이요 이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쫄아가지고 아니에요 빡빡우게 갖고 이때부터 좀 골치 아파졌어요 재판이. 어쨌든 1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6명의 살인과 2명의 살인 미수가 인정이 돼서 종신형 선고받은 상태고요. 그 영국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대요.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프리 다머나 미국에는 미디어가 많잖아요. 방송이 수백 개나 되니까 막 보도가 예, 방송하고 또 방송하기 유명해졌는데 이 데니스 앤드류 닐슨 사건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터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 범죄 심리학자나 범죄학자들은 역대급인 제프리 다머나 저번에 해드린 존 웨인 게이시 아시죠? 요 정도의 수준으로 예를 좀 엄청나게 잔혹한 놈인데. 예, 뒤에 내용 보시면 나옵니다. 데니스 앤드류 닐슨은 1945년 11월 23일 날 해방둥이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해방둥이. 그때 좀 됐네요. 그리고 2018년 5월 12일 날 그냥 살 거 다 살고 교도소 해주고요.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네. 예. 그리고 이제 78년부터 83년 사이에 최소예요. 최소 드러난 것만 15명의 남성 청년하고 소년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걸로 나옵니다. 올드베일리에서 6건의 살인, 2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가석방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처음에. 가석방 가능이네 가능. 그때 법이 그랬대요. 가석방 가능 최소 복역 기간 25년. 예. 이것도 처음에 저도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25년을 살되 가석방은 가능하다. 가석방은 가능하지만 현재는 종신형이다. 이런 식의 좀 어중뛴게 했는데 1993년 12월에 그 서클리프 있잖아요. 저번에 말한 서클리프하고 얘하고 이거 출소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딱 대여섯 명 지목을 했어요. 그럼 못 나가네 이제. 예, 법 바꾸자 그래갖고 이들 행정명령으로 해갖고 못 나가. 예, 가석방 불가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그 북런던에서 주로 사람을 죽였어요. 북부 지역의 예, 도시에서 자기가 사는 집에서만 그 피해자 15명 공격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살해는 뭐 이전에 살인범은 동일한데 살해한 이후에 시체를 사랑스럽게 목욕을 시켰대요.
전부 다 빨개 벗겨갖고 그 다음에 그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고요.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시신 같은 경우는 집에다 앉혀놓고 최장 7개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이제 시체 앞에다 놓고 시체랑 떠드는 거죠. 자기가 나 밥 먹어 이러면서 하고요. TV 볼 때도 옆에 소파에 앉혀놓고 껴안고 TV를 보고요. 아주 웃기는 얘기죠. 부패가 진행될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썩는 과정에서 이제 덜 부패한 케이스는 올해 7개월까지 데리고 있었고요 시신을. 그다음에 이제 부패가 빨리 되거나 이전에 또 시체가 있었잖아요. 있는 경우에는 토막 내서 처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잔인하게 처리합니다. 성장 과정을 보면 1945년 11월 23일 날 에버딘셔주의 프레이저 버그라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엘리자벳 듀티 휘트, 예, 휘트라는 그 여성이고요. 아버지는 그 옛날에 그 저기 겨울왕국에서 나온 올라프 아시잖아요. 올라프의 실제 이름이 올라프 예, 실제로? 네, 올라프 매그너스 모크하임. 예, 이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북부 유럽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원래 이제 모크하임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성을 바꿔요. 아, 그래서 닐센이 되는구나. 예, 닐슨으로 이제 이름을 성을 바꿔버렸어요. 개성을 해요. 성을 바꿔버려갖고 아버지 성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아이가 이제 모크하임이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성을 개성하면서 이제 닐슨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영국 호적을 따라서 닐슨으로 부릅니다. 이제 세 자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위에 형이 있어요. 위에 형. 형이 이제 올라프 주니어. 아버지랑 이름이 똑같은데 올라프 주니어를 주니어. 붙였고요. 둘째 지금 이 범인인 데니스 있고요. 그다음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실비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버지부터 이게 좀 웃겨요. 아버지가 노르웨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수님 2차 대전 때 노르웨이가 독일군에 점령당하잖아요. 그렇죠. 점령당하니까 노르웨이에서 이제 그 열받은 청년들이 맞아. 전부 다 영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배 타고 많이 넘어와서 나오잖아, 이 네, 사람. 넘어와서 그 프리 노르웨이지안 폴시스 그래갖고 자유 노르웨이군을 만들어요. 그때 자유 프랑스 엄청나게 맹활약했다는 예, 거예요. 자유 프랑스군도 있고 자유 뭐 폴란드군도 있고 있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자유 노르웨이군에 입대를 해갖고 군인으로 복무를 해요. 영국에서요. 복무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휴가를 받아갖고 이제 런던 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있었는데 스코틀랜드로 잠깐 여행을 온 거예요. 아, 거기서 마누라 만났구나. 여행을 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엘리자베스라고 예쁜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옆에 붙어갖고 계속 나랑 사귀자. 내가 노르웨이 사람인데 나 만나야 된다 막 이러고 한 거라. 그래갖고 이제 1942년 5월에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해요. 네, 결혼을 하는데 그럼 이제 노르웨이로 가겠네. 안 가죠. 왜? 결혼했으니까 여기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생활을 그 스코틀랜드 있잖아요. 거기서 엄마 이제 처가살이 하는 거야. 처가살이 했어요. 왜 그래? 얘가 노르웨이인데 뭐 영국에 뭐가 있겠냐고. 처가살이라는 거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엽기가 뭐냐면 새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올라프 주니어 형이고요. 데니스 둘째 아들이고요. 셋째 실비아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새 아이가 계속 태어나요. 연년생으로 거의 태어나는데 문제는 아빠가 집에 거의 없었는데 애가 셋이 태어난 거지. 그거 참 희한하긴 하네. 뭐냐? 아빠가요 노르웨이군이잖아요. 전시잖아요. 45년에 전쟁 끝났잖아요. 42년에 같이 살았는데 3년 동안 전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군인 신분이니까 맨날 뭐 작전 투입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거의 이제 없는 거야. 근데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이제 부인하고 관계하고 이제 애가 계속 생기는 거라 이게 가끔 별을 봤는데. 그러니까 애가 셋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생긴 거죠. 생기고 나서 이제 사는데 DNA 유전자 검식. 그때 아이는 다 맞대요. 아이는 다 맞는데 그 아빠가 이제 뜨문뜨문 오는 거예요.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내가 집에 괜히 오는 거예요. 의심했군. 네. 했는데 이제 장인 장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웃기는 거 이게. 왜 엄한 딸이 갑자기 노르웨이 출신 군인하고 만나갖고 같이 살림집을 차렸는데 문제는 타위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가끔 와. 근데 딸내미는 애를 계속 임신 중이니까 3년 동안 계속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는 나와. 근데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자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엘리자베스 있잖아요. 데니스의 엄마의 아버지, 그 외할아버지가 어부셨거든. 어부. 딸이 뭔 일을 했겠어요. 그 20대 초반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들게 어부해가지고 물고기 잡아갖고 먹여 살리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올라프를 불러갖고 야, 엄마 지금 너 이렇게 하는데 너 전쟁 끝나면 어떡할 거야? 전쟁 끝나면 뭐 노르웨이 갈 거야? 아니면 여기서 제대로 살 거야? 뭐 방법 좀 찾아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장인장 뭐 열받아 버린 거죠. 엘리자베스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가 계속 애를 낳긴 낳는데 이놈 새끼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 끝나고 48년까지 3년 그러니까 45년부터 3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야 이건 아니다. 얘랑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 퉁쳤어. 그리고 이혼을 해요. 이혼하고 이제 조사하는데 되게 어려운데 아버지는 노르웨이로 돌아간 걸로 보여요. 자식 새끼 셋 버리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홀엄마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사는 상황이 결선 과정이 됐구나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된 게 릴슨이 이제 결손 과정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외할아버지가 여기 꼬마 때 사진입니다. 이제 이 새 있잖아요. 손주, 외손주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당시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릴슨은 학교에서 별일이 없었대요. 고등학교까지도 아무런 나쁜 기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하고 모험적인 아이였는데 외할아버지를 너무 따라갔고 외할아버지 거의 뭐라죠 거의 그 혹이었대요 혹.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가면 한국 가서 할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얘가 아빠에 대한 좀 동경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있는 거네. 아빠 역할을 이제 외할아버지가 열심히 해주신 거죠. 애정결핍이지. 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이제 청어잡이가 주특기셨는데 청어 잡으러 나가면 이제 배가 올 때까지 언덕에서 막 기다리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애죠. 1951년에 닐슨의 외할아버지가 건강이 악화가 본격적으로 됐는데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대요. 먹이 살리려니까 애들. 그러니까 저 능력 없는 딸내미에다가 손주 셋이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일하시다가 1951년 10월 31일 날 북해 있잖아요. 그 험한 바다 있잖아요. 험한 바다. 청어조업 하시다가 배 위에서 돌아가셔요. 심장마비로. 아이고. 62세입니다. 다행히 이제 쓰러지셨는데 이제 물에는 안 빠지셔갖고 시신을 그대로 이제 잘 그것도 냉동 보관 되잖아요. 그래서 얼음에 넣어갖고 외할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왔는데 이때 이제 할아버지가 청어잡이하러 나갔는데 시체가 다 돌아왔잖아요. 이때 이제 닐슨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정서적으로. 왜? 엄마하고는 그 사이가 좋진 않은데 할아버지를 믿고 살았잖아. 예,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 옛날엔 시신을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약간 방부 처리해갖고 관에 이렇게 눕혀놓고 보는 게 있대요 서양에는. 그때 이제 물 끓어오면 할아버지 시신을 봤잖아요. 보면서 이때 얘가 눈빛이 이상했다 이런 진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약간 네크로필리아 있잖아요. 시체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시신을 이렇게 인격화하는 성향이 있지 않았겠냐. 이게 이제 처음 드러난 내용입니다. 청년기로 넘어가면 닐슨은 중학교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여태까지 사고 아무것도 안 쳤어요, 교수님. 쳤는데 이때 이제 자기가 동성애인 걸 안 거예요, 중학교 때. 아 남자를 좋아했구나. 네,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이제 남자애들만 따라다니고요. 남자애들만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미색 남성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하면서 좀 여성화된 예쁜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대상으로 이제 자꾸 접근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게 학부모나 학교에서부터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왔나 봐요. 아이가 자꾸 남자애들한테 치근덕대는데 어머니가 교육 좀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열받으니까 닐슨 들어오자마자 이 미친놈아 어떻게 남자 새끼가 돼갖고 여자를 따라다니지 남자를 따라다니냐. 그 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대요. 이 동네에서 특히 말이 안 됐대요. 스코틀랜드에서. 그래도 엄청 보수적이잖아 그쪽은. 큰일 났대요. 그때는 막 돌팔만 맞아 죽었대요. 그러니까 엄마도 애가 다칠 것 같으니까 너 남자 따라다니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어씨 아닌데 이러다가 아이고 엄마랑 자꾸 싸우다가 고등학교 가면 큰일 나겠는 거라. 그래갖고 애따 모르겠다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16세예요. 고등학교 안 가고 그냥 육군에 지원을 해버려요. 16살에 입대를 했구나. 예, 이때 가능했답니다. 그래서 자원 입대를 해버려요. 1961년이죠. 16세 나올 나이로 영국 육군의 2등병이죠. 우리로 말하면 입대를 했고요. 그 가자마자 이제 병참부대에 배속이 됐대요. 군수 지원. 보급부대. 예, 보급부대. 그래서 중동하고 독일 등의 주둔군으로도 파견을 갔고요. 그 여러 군데 병참부대에 저 병사라면서 활동을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취사병 때 취사병도 했어 병참부대에서. 예, 병참부대에 있다 보니까 뭐 탄약도 공급하고 하지만 이제 식다도 제공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취사병을 했어. 예, 긴급 시에는 이제 조리병 역할도 했대요. 아유, 그건 조리병 했으면 대충 감 잡히시죠? 감 잡힌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고기를 뼈에서부터 발라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 같은 거 전체적으로 분해하는 거. 발골 작업했구나. 이거 하면서 이제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범죄하고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연결되지. 네. 그 군대에서는 근무 태도가 좋았는데 그 약간 은둔형 외톨이였대요. 그래갖고 이제 혼자 지내는 걸 좋아했고
나중에 이제 그 군의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분장하고 이렇게 노는 거 친구들끼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흰색 있잖아요. 파우더를 이렇게 바르고 입술을 퍼렇게 칠 파란색 있잖아요. 완전 녹색. 이걸 성장이 되는구만. 치르고 성장이. 여기도 이제 퍼렇게 해갖고 그럼 성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체 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체가 되는 거야 지가. 네. 그런 분장을 했구나. 네. 네크로필리아 전조진성증. 그렇대요. 그게 진술에 나와요. 그래서 군에서 막 이런 기행을 자꾸 저질렀대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입대한 지 2년이 지나니까 18살 때죠. 동갑내기인 자기 한 사병하고 걔도 이제 갑자기 밥 먹다 그런 거야. 나 사실 남자 좋아하는데 넌 어떠냐 그랬더니 닐슨도 신난 거야. 나도 남자 좋아해. 그래갖고 둘이 사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진술이 나온 게 나중에 이제 경찰이 이 동성의 친구도 찾아내요. 그래서 걔 얘기도 사후에 들어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동생이 맞고 근데 얘가 이제 자꾸 성관계 하다가 너 죽은 척 해봐 그러더래요. 네크로필리아 전형적인. 예, 닐슨이. 그래서 숨을 있잖아요. 막 2분씩 참고 죽은 척 하면서 이제 닐슨의 성적 쾌락을 충족시켜줬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중동에 파견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년을 군 생활했어요. 직업군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의무공으로 들어갔는데 직업군인으로 바뀌었고 부사관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요. 예. 얘들은 사병. 그래서 이제 중동에 파견이 됐는데 그 아랍계 그 택시 기사가 테러범인 거라. 납치됐구만. 그리고 여기 영국군 저기 어쨌든 감옥에 타잖아. 잡아갔네. 납치된 거예요. 모가지 잘릴 뻔했어요. 그래갖고 죽기 살기로 탈출했대요. 어떻게? 진짜 죽을 뻔했대요, 진짜. 그래갖고 나오면서 이때 얘가 이제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모가지 잘릴 뻔하니 지저까지 가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이거 죽음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 이제 드디어 삶과 죽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예, 이거는 나중에 검거된 후에 진술 과정에서 나와요. 너 솔직히 말해서 네가 동성애자인 건 우리가 그렇다 치자. 근데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게 어디서부터 생겼냐 그랬더니 이 경험이야? 예, 이 택시기사한테 납치당해서 다 이게 뒤집어 씌워진 상태에서 진짜 나 죽었다 싶을 때 그 공포가 나한테는 이거 살인의 어떤 동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러다가 교수님 아시죠? 그 북아일랜드 옛날에 IRA라고 하시잖아요. 유명하잖아. 예, 그때 막 테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 일요일 사건 아실 거예요. 그 거의 교전 사건이 일어나고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불만을 품고서는 육군에 그 군에 대한 이제 혐오감이 든 거죠. 야, 그래도 같은 영국 사람인데 독립운동한다고 저렇게 총질하고 학살하냐. 이게 영국이 웃긴 나라네 그래갖고 하사 계급으로 이제 자진으로 이제 퇴역을 합니다. 퇴역하고 나면요, 영국에서 좋아하는 기관이 하나 있대요. 퇴역자들이 있으면요, 별일 없었어? 우리 회사로 들어와 이런 공공 집단이 있어요. 어디 거 같으세요? 군대 장기 복무하고 시큐리티. 경찰이 좋아하죠. 경찰은. 예, 경찰했어요. 어. 정식 경찰이에요. 그 런던 메트로폴리탄 폴리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 경찰청에 실제 경찰로 들어가요. 그럼 이 새끼 열심히 그거나 하지. 그래서 8개월 동안 경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캅 킬러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경찰관이었거든요. 8개월 정식 경찰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뭐 일이 벌어졌냐면 8개월 차니까 교수님 뭐 순찰하고 이런 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8개월 만에 그만뒀으면 정식 임용이 안 됐겠는데. 그때 15기가 거기는 15 같은 건 없어요. 일단 들어오면 이제 직원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경찰 생활 하는데 이게 자꾸 이상한 데서 발견되는 거야. 얘가 정복 경찰이었는데 자꾸 저기 변사 송장 보러 가는구나. 네, 사체 그 보관소 있잖아요. 시체 보러 가는 거구나. 거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결정되는 거야. 그러네. 얘는 시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경찰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동료하고 간부들이 물어봤대요. 야 닐슨아 너 뭐 여기 왜 왔냐? 네 사건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와봤어요. 그러길래 아니 여길 왜 와? 여기는 뭐 강력계나 아니면 사체 이거 담당하는 관리반이 담당하는데 너 이게 왜 오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와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몇 번 적발이 됐대요. 그 저기 냉동칸 열어갖고 그 시체 보고. 예 쳐다보고 하는 게 몇 번 걸려갖고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이상하다고 판단했겠네. 그러니까 위에다가 과장 큰일 났어. 위에 좀 이상한 놈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자꾸 시체 보고 쳐다보고 시죽이 웃어요. 막 이런 거라. 잘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 감찰반에서 이 문제를 인식을 했대요. 그래갖고 얘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얘도 이제 들은 거예요. 주변에 동기들이 야 너 뭐 했냐 그랬더니 나 딱 별거 한 게 없는데 그랬더니 너 간부한테 이 경례도 안 붙이고 이걸 또 컸대요. 이게 영국 경찰에서 왜 간부 지나가면 정복 경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얘기해도 답변도 안 하고 거기다 시체질 가서 키득키득하고 앉았고. 정상 아니지. 아니죠.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이 그랬대요. 너 잘릴 것 같아. 너 복무 부적격 판정 받아갖고 아웃될 것 같으니까 알고 있어라 그랬더니 이 새끼가 머리가 좋아요.
잘리느니 내가 사표 쓰겠다. 경력은 살려야 되니까. 미리 나가버려. 머리 좋은 놈이에요. 우리 10년 했잖아 일단 공무원을 저 군인을요. 그래서 사표 써버려요. 사표 써버리니까 얘는 이제 하자는 없는 놈이 됐죠. 그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경찰 생활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파견하고 나왔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영국군에서 어쨌든 10년 동안 전시 지역까지 간 하사로 복무했잖아요. 이 경력을 가지고 사회복지 공무원, 그러니까 노동공무원 플러스 사회복지 공무원인데 공공노동지원센터에 공무원으로 지원을 해요. 다 바로 합격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2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 당시 또 팀장급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는 계장급 있잖아요. 계장이 하나 뭐 아팠는지 뭐냐 나가버려요. 나가버렸는데 이렇게 직원 중에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닐슨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노숙자들부터 막 실직자들 찾아가면서 다 해주니까 칭송이 자자하네. 그래가지고 야 네가 팀장이라 그래갖고 순식간에 시끄러운 하면 구급하다가 6급 된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게 팀장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직업을 하죠. 근데 이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연쇄살인이 발생한 게 닐슨 사건의 이제 전황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거 연쇄살인하기 전에 2건이 있었는데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교수님. 그 아까 교수님께 말씀드렸죠. 6건의 살인죄 유죄가 나왔고요. 2건의 살인 미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연쇄살인이 시작되기 전에 2명의 소년을 남자예요. 납치해가지고 강간을 하고요. 살해하려고 시도했는데 2번 다 실패해요. 둘 다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첫 번째로 도망간 애는 이제 나중에 경찰이 추적해서 안 내용이고요. 2번째로 도망간 애는 신고를 했어요. 내가 어떤 아저씨가 날 꽂아갖고 집에 가서 술 먹을래 그래갖고 어디 그 개인주택 같은 데 가서 내가 이제 밥을 먹었는데 술 먹다가 지금 자라고 잤더니 갑자기 목을 졸르고 일단 다 벗고 있었대 일단. 닐슨이 벗고서 내가 너에게 뭐 심판을 내리라는 헛소리를 버리니까 얘가 거기서 밀치고 도망 나온 거라. 그러고 신고를 하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 집이 어딘지 알잖아요. 그래갖고 그 집을 찾아가서 닐슨을 체포를 해요. 체포를 했어요. 왜 그럼 애를 죽이려고 한 것까지 목 졸른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살인 미수로 이제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하고 살인 미수로 이제 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터진 게 뭐냐? 그 소년은 처벌을 원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와요 경찰서에. 왜? 이거 좀 덮어달라고. 왜? 그 당시 영국에서는요 남자아이가 동성애인 것도 문제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조차도 성폭행당한 게 사는 창피해하다. 예, 저 어릴 적의 상황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와서 정중 덮어버렸구나 오히려. 예 형사한테 와서 얘기를 했대요. 첫 번째 사건은 도망가가지고 뭐 신고도 안 아예 됐으니까 신고 자체가 안 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이 새끼 잡혔어야 되는데. 그게 이게 나와 이 얘기하려면 복잡한 거예요, 교수님. 그래갖고 이제 형사가 어이가 없어갖고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아유 아버지 어머니 이거 애 죽일 뻔했어요. 이거 처벌해야 돼요. 거기다 먼저 그 형사 그랬대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 새끼가요 제가 아는 전직 경찰이에요. 저랑 같이 근무한 놈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 그랬대요. 아니 경찰 전직 경찰이 그래서 일이 더 커지지 않냐고. 그게 좀 덮어달라고. 우리 아이 좀 보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좀 이 아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회적 영향력이 좀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형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당사자가 덮으라니까. 그래서 이제 덮어버렸구만 이게. 구속된 닐슨을 불러놓고 그랬대요. 너 이거 사건 기록도 없이 너 내보낼 거니까 나가서 주둥이 나불려면 내가 죽여버릴 거고 그랬대요. 네가 진짜 운 좋은 줄 알아라고. 너 내가 내 원칙으로는 너는 징역 한 7, 8년 살아야 되는데 내보내준다. 이거 내보낸 거예요. 이 새끼 때 살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범죄 분석가들이 뭘 하냐면 이때 납치 강간 및 살인 미수 등으로 처벌을 해서 5, 6년 때렸으면 다른 희생자 안 나오지. 얘가 겁이 나서라도 그 다음에 큰일을 안 저질렀을 그러니까. 텐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문제였다 이게 좀 나옵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쇄살인 모드로 들어가는데 1978년 12월 30일입니다. 처음에 피해자가 14살짜리 남자예요. 스티븐 딘 홈스라는 예, 소년이었는데 록 콘서트를 보고요. 집으로 혼자 가고 있었대요. 록 콘서트 매니아인데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그 12월 29일 전날이죠. 예. 저녁에 크리고드 암스라는 지역에서 닐슨을 만났대요. 만나니까 멜로스 애비뉴에 가서 거기에 번화가인가 봐요. 술 한잔 할래? 이렇게 꼬신 거예요. 이때는 어린애한테? 근데 이때 10대 아이들이 술 많이 먹었나 봐요. 네,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29일 날이죠. 그 멜로스 애비뉴에 가서 이제 맥주 먹고 술 한잔하고 알딸딸 취하니까 너 아저씨 집에 가자 그래갖고 그냥 같이 간 거라.
이게 가갖고 담이 들었는데 아침에 부스럭대서 딱 깨니까 갑자기 이 닐슨이 덤벼갖고 넥타이 있잖아요. 넥타이로 홈즈의 목을 감고 졸른 거예요. 근데 이걸로 죽진 않았어요. 얘가 살인 패턴이 기계예요. 걔 목 졸라서 기절을 했잖아요. 기절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바로 옆에 욕조가 있는데 욕조에 가서 이제 머리채를 잡아놓고 이제 밀어놓고서는 물고문하는 식으로 익살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첫 번째 살인 피해자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애를 씻긴 다음에 옷을 싹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앉혀서 동거인이 된 거네. 네, 동거인. 시체 동거인. 네, 시체 동거가 된 거죠. 그래갖고 TV를 보거나 동거 형태로 사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초대 이 피해자가요, 얘한테 상당히 유의미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온전한 사체로 피해자가 발견된 게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썩어서 뼈인 상태로 발견되긴 했는데 얘만 멀쩡했고요. 나머지 14명은 다 토막치거나 갈아버리든가 막 불을 지르든가 이래갖고 이놈한테는 그러면 첫 인연이 예. 그래서 화장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완벽하게 발견된 유일한 피해자고요. 2006년 11월에서야 신원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도 얘가 진술을 닐슨이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얘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되다가 나중에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79년 1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지나서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제 그 휴지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홈즈를 너무 사랑해서 홈즈의 시체를 그러니까 걔하고 몇 개월 있었잖아.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얘랑 지낸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이 휴지기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케네스 제임스 오켄든이라고 23살의 청년인데 79년 12월 3일 날 여행 중인 상태에서 만나요. 닐슨을. 얘는 캐나다예요. 캐나다 대학생이에요. 걔가 왜 거기 와가지고 또 이걸 영국에 여행을 온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외국인이에요. 이 피해자 중에. 79년 12월 3일에 그 홀본에 있는 프린세스 루이스 펍이라고요. 펍이 이제 저기 호프잖아요. 우리로 말하는 술집인데 여기서 만난 거예요, 닐슨을. 만나니까 닐슨이 이제 진짜 말 진짜 잘한대요. 그리고 선하게 생겼대요. 그 당시에. 그 와가지고 또 신분이 뭐예요, 교수님? 공무원 간부잖아. 그러니까 나 공무원인데 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아저씨 저 캐나다 학생인데요. 영국을 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 저기 여기 위험해. 아저씨가 데리고 다닐 테니까 공무원이야. 신분증도 보여주니까 공무원이잖아. 그래서 얘를 데리고 하루 동안요 런던 시내를 돌아다닐 때 같이 꼬시려고 그런 거지. 집에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따라다니고 나니까 너무 친절하잖아. 친절하게 야 우리 집에 온 김에 가서 음악이나 들으려고 집에 들어온 다음에 그 레코드 플레이어가 있대요. LP판이요. 이게 듣게끔 하고 이제 이어폰 꽂은 상태에서 갑자기 줄로 감아갖고 뭘 질러 죽인 거예요. 얘가 이제 피해자 중에 유일하게 대대적으로 실종 신고해갖고 찾은 케이스입니다. 못 찾았는데 결국은 나머지 14명은 뭐 실종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애가 쥐도 대도 없이 사라졌는데 얘만 난리가 났었어요. 얘는 여행객이니까 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 정부에다 얘기했겠지. 네. 그렇게 됐고요. 세 번째 피해자는 그 다음해인 1980년 5월 17일인데요. 마틴 브랜든 더피라는 16살의 이제 소년입니다. 가출청 소년이에요, 얘는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 2번 케이스에 얘가 질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2번 케이스 그 케네스 제임스 오켄든이 캐나다 대학생이잖아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시끄러웠대요. 얘 찾는다 막 광고지 붙고 하니까 1번은 또 조용했고. 그러니까 이제 닐슨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안 찾는 애를 공격해야겠다. 그러니까 소외된 애들이.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살짜리 가출 청소년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80년 5월 17일 날 사우스 포스트에서 열린 노조 간부였대요. 닐슨이 회의 끝나고 오다가 런던의 기차역에서 이제 더피를 만난 거예요. 걔 또 집으로 데리고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피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갈 데 없지? 그랬더니 더피가 저 가출해요. 그랬더니 아저씨 집에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을 졸라고 똑같이 기절시킨 다음에 싱크대에 있잖아요. 이번엔 또 이제 욕조가 아니고 싱크대 있잖아요. 저기 설거지하는데 물 받아놓고 거기다 머리를 박아놓고 익살시킵니다. 그 다음에 2일간 사체를 가지고 논 다음에 그 거실 바닥에 거실 밑에가 공간이 있나 봐요. 뜯어갖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네 번째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네 번째 피해자는 80년 8월 20일 날 석 달 정도 있다 나타납니다. 윌리엄 데이비드 서덜랜드라는 남성이에요. 26세고 나이가 좀 있어요. 있네. 예, 유부남이에요. 이 피해자분은. 유부남인데 집이 너무 어려워갖고 아이들 있잖아요. 생활비를 좀 애들 생활비 벌으려고
가끔이요. 가끔 남성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대요. 아. 그러니까 저 생활비 보려고 해필 나간 날 이때 피카딜리 서커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 닐슨을 만난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닐슨을 만난 그 서덜랜드한테 닐슨이 그랬대요. 뭐 나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서덜랜드가 네 그랬더니 뭐 나한테 왜 접근해 그랬더니 저랑 연애하시면 저 용돈 좀 주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닐슨이 아 너 몸 파는 남자이구나 그랬더니 아 뭐 맨날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못 하잖아 집에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집으로 데려갔는데 꼭 집에 들어가잖아. 데려가잖아. 이게 전원 다 집에 지금 피해자가. 그 집에 간 제프리 다음에 다머도 거의 다 집으로 끌고 네, 맛 가서 똑같아요. 그 집에 가자마자 이제 자기 이제 바지를 내리고 무릎 꿇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구강성교하라고 시켜요.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이 서덜랜드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진행을 하는데 이제 무릎을 꿇자마자 거기에 목을 졸라버린 거야. 그러고서 이제 목 졸른 다음에 욕조로 끌고 가서 이제 물에 또 빠져 죽이고요. 이게 교수님 스코틀랜드 야드라고 아시잖아요. 스코틀랜드 경찰청을 우리가 스코틀랜드 야드라고 부르거든요. 야드. 예, 야드가 이제 정원이란 뜻인데 그 광장이란 뜻인데 이게 속어인데도 이게 공식 용어예요. 스코틀랜드 야드는 스코틀랜드 경찰청을 얘기하거든요. 그 경찰 박물관에 예 사건이 하도 유명해 갖고요. 그거 그대로 뜯어다가 박물관에 똑같이 재현해놓은 거 이게. 그 옆에 그 변기하고 욕조 보이시잖아요. 이제 오른쪽 구석에 여기서 사람 계속 죽인 거죠. 아유. 그래갖고 이렇게 네 번째 죽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이제 신원미상 막 나와요. 그래갖고 신원미상의 남자 피해자 원이 나오는데 아일랜드 노동자 출신의 남성이에요. 1980년 9월이니까 앞에 사건 바로 이제 지나고 한 달 지나서입니다. 키가 약 175cm 정도 되고요. 나이가 27세에서 30세 사이로 추정되는 한 남성을 크리구도 암수에서 만나서 유인을 해요. 또 역시 집으로 끌고 갑니다. 또 집으로 가지. 예. 근데 이 사람이 노동자였다는데 실제로는 경찰에 노숙자로 봐요. 왜 그러면 너무 허름한 옷에다가 지저분한 옷이 있었기 때문에 노숙자였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역시 똑같은 수법을 우리 집에 가자고 한 다음에 또 살해해 버립니다. 죽인 거지.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난 1980년 10월에 또 신원미상의 남자 피해자 2번이 또 죽습니다. 한 달 있다가요. 예. 20세에서 34세 스타일로 추정이 되는데, 닐슨의 진술로 보면은 남미계 또는 필리핀계로 보여져요. 되게 야리어리하고요. 여성같이 얘기를 했대요. 남자인데. 근데 약간 히피스러운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역시 노숙자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얘기상으로는 이제 성매매를 하는, 즉 여성화된 성매매 남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갖고 역시 그 집으로 가자고 해갖고 원래 솔즈베즈 암스라는 지역에서 만났는데 우리 집에 가자고 간 다음에 똑같이 식으로 또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장난 아니에요. 이게 난리 났어요. 한 달 있다가 1980년 11월입니다. 역시 신원미상의 남성 피해자 3번입니다. 11월경에 체링 크로스 로드라는 그 지역의 맨 위에 그 언덕배기에서 출입구에서 잠을 자는 20대 영국 불황인이에요. 노숙자고. 완전 노숙자예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건강이 안 좋고 삐작삐작 마른 상태였대요. 그랬더니 너 밥 못 먹었지? 밥 사준다고 보셨구나.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얘 밥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랑 가자. 내가 멜로스 애비뉴에 가가지고 밥 사줄게. 그래갖고 거기 가서 밥을 먹였대요. 먹이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라 따뜻한 데 자라고. 그래놓고서 이제 자는 상황에서 이제 목을 졸라 살해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에 안 빠뜨리고요. 목을 졸라 죽였어요. 근데 이 미친놈이 뭐라고 하냐면 밀슨이 당시 경찰이 너 죽일 때 그 상황을 재현해봐 그랬더니 숨이 막히니까요. 바둥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있잖아요. 살라고 했잖아요. 자전거 타는 것처럼. 끼득끼득대면서 그 새끼 보면서 목을 졸렸는데 저 자전거 타는 지구라더만요. 이런 진술을 해요. 이게 유명한 진술이에요. 그리고서 그 다음 얘기 더 웃긴 게 뭐냐면 나는요 걔가 삶이 고달파 보였어요. 그걸 정리해 준 거야? 그걸 정리해 준 건데 왜 나한테 지랄이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저기 피실피실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얘기했냐면 애기한테 사탕 뺏는 거만큼 쉬었다 개 죽이는 게. 피장 말라서 영양실조 걸려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무지막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신원미상의 남성 피해자 4번이 또 나옵니다. 이게 1980년 11월 12월경인데 요 사건 있잖아요. 아까 노숙인 그 자전거 페달 밟는 식으로 얘기한 다음인데 25세에서 30세가량의 백인 남성인데요. 머리카락이 되게 길었대요. 히피족 스타일 아시잖아요. 요 스타일인데 술을 마실 거를 권해갖고요. 술을 같이 먹은 상태, 퍼브에서 많이 만났나 봐 이렇게 도킹해갖고
우리 집에 가자고 간 다음에 피해자 시신을 3등분해 갔고요. 이때부터 등분하네. 예, 왜 그러면 이때부터 교수님 시체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거실 바닥이 이제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이때 소각을 하긴 하는데 소각하는 기법을 좀 제가 찾느라 고생을 했거든요. 왜 그러면 이제 집이 그 주변에 주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신을 태우는데 태우는 과정에서 얘가 타이어를 같이 태웠대요. 이게 머리 좋아. 까맣게 그냥. 그러니까 타이어를 냄새. 타이어를 태우면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 타이어 태우는 건 많이 했대요. 오래된 타이어들. 그래서 타이어를 태우면서 시체를 같이 소각을 하니까 시신 타는 모르지 냄새가 뭐. 묻혀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오래 보관했다가 소각하고 오래 보관했다가 소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1981년 1월, 2월, 4월에 총 4명이 또 죽는데 12번이 이제 81년 9월 18일 날 발생하는데 멜로우스 에비뉴 닐슨 개인주택에서 살해된 마지막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말콤 스탠리 버로우예요. 23대인데 이 사람은 저 간질 환자였대요. 간질. 예, 그래가지고 고아에다 또 간질 환자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직업도 못 구하고 계속 요양원에서 공공 요양원에 있다가 성인이 되니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길 가다가 이제 만난 거야. 말려니까 닐슨이 너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제가 노숙인이다 보니까 치료를 못 받았는데 간질약 좀 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공공 그 노동 관련된 지원 그러니까 그거 센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는 병원 있으니까 나랑 가자 그래갖고 데려가갖고 치료받게 해주네. 치료받게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져요. 사실은 이때는 살인은 안 당했어요. 헤어졌는데 헤어져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닐슨이 뭐라냐 내일 아저씨 집 주소 줄 테니까 여기 와 밥 줄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착한 마음에 그 감사 인사로 갔구나. 예 바로 가요. 얘 진짜 불쌍해요. 자기 치료받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집에 찾아간 거예요. 뭐 이렇게 조그만 선물 들고 인사한다고. 갑자기 들어오자 밥 먹자고 하고 나서는 그다음 또 죽여버린 거라. 이 새끼 진짜. 근데 문제는 바로를 목졸라 살해하고 나서 이제 사체 뭐 성폭행하고 사체를 분해했는데 이때가 이제 그 바닥으로 계속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잘라서 넣고 막 그랬잖아. 예, 바닥에 계속 밀어넣었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구만.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럼 어디로 넣어? 찬장에 넣은 거라. 그래갖고 이제 찬장에 들어간 케이스예요. 찬장에? 완전히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찬장 이렇게 수납을 한 거라 이렇게. 상상이 가시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까지 멜로우즈 에비뉴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개인주택 같은 데 살았는데 여기서 살던 애가 갑자기 크랜리 가든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왜? 얘 입장에서도 여기서 너무 많이 하면 골치 아프게 씹어갖고 있는 시체 싹 꺼내다가 다 태우고 일단 빠집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고 나서는 13번째 피해자가 나옵니다. 존 피터 하울렛이라고 해서 23살인데 1982년 4월입니다. 이사 가고 나서. 그래갖고 이 원래 버밍엄셔 하위컴 출신인데요. 그냥 길 가다가 있잖아요. 이거 술 한잔 하자고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나이가 이제 23살이니까. 그래갖고 자기 이제 아파트로 이제 아파트죠. 이제부터 개인주택이 아니고. 그 육조로 끌고 가서 강제로 물에 집어넣어 갖고 역시 머리 넣어서 익살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신을 그 욕실에서 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교수님 개인주택 같은 데라 뭐 뒷곁에 가서 해도 되고요. 뭐 다락 가서 하고 했는데 이거 완전 아파트예요. 그럼 이제 욕실에서 공간이 좁은 거라 그래갖고 욕실에서 이제 그때부터 살 발라갖고 물에 이렇게 피 같은 건 흘려버리고요. 그다음에 잘게 점여가지고 얘가 취사병했다고 그랬잖아요. 고기 썰어가지고 야나 점여 이렇게 썰어서 네. 저기 고기 환자 만드는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점여가지고 그걸 이제 변기에다 계속 내려버리기 시작한 그래 거예요. 내리면 내려가지.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한 거라. 그러고 나서 이제 2명의 피해자가 더 있어요. 82년도 8월 27일 날 아치벌드 그레엄 앨런이라는 27세 남성하고요. 1983년 1월 26일 스테픈 닐 싱클레어라는 20세 남성하고 거의 수법은 똑같지. 네, 이 세 명이 아파트에서 죽은 세 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서 이제 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꼬리가 길면 길면 이제 밟히고 잡히는데 얘가 이제 전에 그 개인주택에서 할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뭔 일이 있는지도.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일이 벌어진 거 이게. 그러니까 수사에 개가로 잡은 게 아니고 정말 골 때리게 잡혀요. 연쇄살인이. 어떻게 잡혀? 뭔 일이 있었냐? 이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인데 이제 3층짜리 이게 아파트인데 맨 밑에 층 위에 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밑에 1층에 있는 주민들이 자꾸 변기가 막혀. 살을 점여가지고 계속 내리니까. 그 변기가 역류한다며요, 교수님. 저도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굴럭굴럭 이러면서 물이 안 내려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펌핑이 된대요. 이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했겠지 이제. 야씨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왜 변기가 이지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담당하는 회사가 다이노로드라고요. 이 다이노로드라는 회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배관 청소하고 막 뚫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 마이클 캐틀런이라는 이 수리공이 있었대요 직원이. 여기 담당이래요 아파트. 그래갖고 이제 1984년 2월 8일 날 그 닐슨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 몇 명이 야 이씨 이거 뭐 변기가 이상해 빨리 뚫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마이클 캐틀런이 이날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정화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 그 정화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뚜껑 쪽을 열었는데 입구에 거기 다 내려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보니까 뭐 엄청난 양의 내장하고 살하고 뭐 잘게 부서진 막 그 자잘한 뼈 있죠. 요만한 그게 뼈요. 하수관을 막 큰 건 없고 이거만 있는 거라. 그래갖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갖고 이제 그걸 다 이제 끄집어냈대요. 이게 뚫어야 되니까 정화조를 뚫고 나서 주민들한테 좀 나와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열받아갖고 왜 이 꿀 뚫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주민들 다 불러내놓고 이때도 이제 닐슨이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고기 요리를 해갖고 남는 부산물 있으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갖고 버리든가 아니면 퇴비로 줘야지. 아 그거 사람 그 뼈로 생각을 안 했구나. 너무 자라갖고요 뼈가. 이게 말이 되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제 누가 그런 게 그러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닐슨한테 사람들이 물어봤대. 너 그 범인 아니야 그랬더니 닐슨이 뭐라냐면 저는 아닌데요. 우리 주민 중에 좀 무식한 사람이 닭 가지고 요리하다가 남은 닭뼈하고 후라이드 치킨 하다 남는 거 살 집어넣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라.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알았대요. 왜 공무원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게 고기를 뚫었는데도 왜 다른 층이 막 여기저기 막혀 있는 거예요 1층에. 여전히 막혀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본 정화조 앞은 뚫었는데 다른 배관도 막힌 거라. 그래갖고 이제 마이클 캐틀런이라는 다 뜯어봐야겠네. 이 배관공이 시식되고 어떤 개식기가 이러고서 이제 다 찾으러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전날 얘기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이너 로드의 그 감독관 간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부님 같이 가봐 이거 나 혼자 해결 안 된다고. 그 둘이 와가지고 각 층별로 있잖아요. 배관되어 있는 걸 다 열어봤대요. 중간에 배관 뚫어갖고. 근데 그러니까 원인이 어딘지 나오지 그거 하면. 근데 이제 닐슨 쪽 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관을 딱 여는 순간에 딱 열었더니 아이고. 아이쿠야 된 거야. 거기 중간 또 배관이. 살점 뼈구만. 열었더니 이때는 사이즈가 요만한 큰 뼈 있잖아요. 이게 한 4-5개 쏟아지고 내장으로 보이는 이런 게 잘게 썰어진 게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하고 이 마이클 캐틀런하고 놀란 거라. 이때부터는 이제 이건 저 동물뼈가 아닌 거지. 그래갖고 그냥 둘이 곰곰이 앉아갖고요. 담배 피면서 그럴 때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요 고기는 아니고 사람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그래서 경찰 그 저기 생활안전 경찰 있잖아요. 순찰하는 경찰관이 출동을 해요. 출동을 했는데 이 2명 감독관하고 이 캐틀런이라는 분이 이거 사람과 같다 이런 거야. 자기가 이거 맨날 뚫어봤는데 이건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경찰도 참 잘했어요. 그러면 이걸 일단 의사한테 보여주면 되잖아. 일단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그 샘플 채취해갖고요. 그 런던 경시청이 있잖아요. 그 거기도 CSI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검시팀에 보내요. 그렇지. 그 보면 알 거야. 네, 보냈는데 그 데이브 브라운이라고 되게 유명한 검시관이에요. 이 런던 경찰청에서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딱 긴급 감식으로 여기도 긴급 감식 있나 봐요. 빨리 봐달라고. 오니까 오자마자 바로 야 이거 사람이야 이거. 사람. 네, 일단 사람이야. 그리고 뼈가 닭뼈가 아니야. 이건 사람 뼈야. 목뼈네. 예. 목뼈 있잖아. 여기 뼈 있잖아. 요거라고. 요거구나. 예, 요거로 금방 알아보지. 그게, 전문가들은. 그게 뼈 보는 분은 틀린가 봐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경찰서가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이거 딱 닐슨 걸렸다 이 새끼. 예. 그래가지고 배관을 확인해 봤더니 타고 내려온 거 아니야? 닐슨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다른 밑에 사람은 없는 거라. 그래갖고 피터 제이라고요. 캡틴이에요. 캡틴인데 그 형사과장님이 이 시기는 직접 내가 잡아야겠어 그래갖고 최고 싸움 잘하는 형사 2명하고요. 체포하려고 거기서 잠복에 들어가요. 얘가 지금 그 공공노동지원센터가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있다가 집에 딱 와요. 오니까 이제 집 밖에서 덮친 거라. 접쳐가지고 보호한 다음에 너 배수관에서 사람 시체 나오고 막 이랬는데 너 그거 알아? 그랬더니 닐슨이 뭐라냐? 난 몰라요. 무슨 개소리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영장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문 따러 갈까? 이래갖고 임의동행해서 집을 들어간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금방 알지. 빙고.
냄새 나잖아. 피비린내 썩는 내 날 거 아니요. 가자마자 바로 그랬대요. 바로 나 그거는. 가자마자 한 형사는요 바로 오바이트 했대요. 그럴 거요. 예. 들어갔는데 냄비가 아까 교수님 아까 냄비 보셨잖아요. 그 냄비 안에 삶아지다만 머리가 하나 있었고요. 으이씨. 예. 그다음에 인육도 냉동 보관돼 있는 게 이게 먹었던 것도 같아요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신이 담긴 여러 개 비닐봉다리가 발견되고요. 그다음에 잘게 토막낸 사람의 뼈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악마야 악마. 그래갖고 다수의 사체 훼손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체포를 당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픈 게 이때는 이제 닐슨이 포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너 몇 명 죽였냐 그랬더니 15명인지 16명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15명, 16명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아파트에서 교수님 사체 수습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신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15명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15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닐슨이 아이쿠야 싶은 거야. 왜 이거 사형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갖고 갑자기 이제 진술을 막 번복하기 시작하고 아니 나 아니에요 난 몰라요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는 교수님 나 미쳤어요 나 제정신 아니니까 그 인세니티 디펜스 있잖아요 나 정신질환을 이상으로 무죄 혐의 해달라고 난리친 거예요. 그래 어쨌든 해가지고 1982년 11월 3일에 최종 이제 판결이 납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냐? 그 배심원단이 그 15건에 대해서 다 봤대요. 서류를 봤는데 사체가 명확하게 나오고 신원이 파악된 게 6구구나. 6명밖에 없잖냐. 그러니까 토막하고 잘게 부셔버렸으니 뭐 소각하고. 특히 이제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신원미상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갈아버리고 해버려가지고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특히 앞에 집에서 사건이 다 불상이 많아요. 아까 뒤에 아파트로 오면서 3명은 이름이 다 드러났잖아요. 명확하잖아. 왜 그러냐? 거기선 태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리기만 했잖아. 자르고 물 내리고 하다가 걸린 건데 앞에 개인주택에서는 타이어랑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3명하고요. 앞에 집에서 3명하고 6명이네. 예, 총 6명에 대해서 2명은 저 강간 꼬마 애들 강간 미수. 미수. 예, 그거는 다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살인 미수까지 적용해서 처벌하자 이렇게 배심원단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그 25년 이상 기본으로 깔고 저 가석방 가능한 네. 형 준 거 그거네. 예. 그러니까 배심원단의 의견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크롬 존슨이라는 판사님이 재판하셨는데 배심원단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6건에 대해서 살인 인정하고 2건에 대해서 미성년자 약취, 납치, 뭐 강간 및 살인 미수 인정한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25년 이상 복역하는 걸 여기까지는 무조건 살아야 되고 종신을 선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닐슨의 이제 변호사가 난리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뭐냐? 얘가 미친 애인데 미친 애 시체 다룬 거 보면 모르냐? 그러니까 뭐냐면 도라이다. 그러니까 6건 있잖아. 6건에 이거 보면 모르냐 이게. 이게 맨정신 이게 제정신 아니셨냐. 심지어는 정신과에서 되게 영국에서 유명한 분들한테 가서 다 만났대요. 교도소에 와갖고 감정했는데 감정 분석서에도 좀 정신 나간 애 같다 뭐 이렇게 좀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법의학자하고 법심리학자들 동원해갖고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공무원 간부잖아. 이게 결정타였대요. 그렇지. 그런 사람이 뭐. 예. 공무원 간부인데 공무원 간부가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이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갖고 얘가 공무원으로 활동한 걸 또 다 뒤져요 법원에서. 너무 일을 잘해.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걸로 유죄를 판결을 받습니다. 복역 과정에서 이제 25년 지나면 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난리가 났구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1994년 12월에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피터 서클리프 있잖아요. 얘 포함해서 야 흉악한 놈들은 아예 못 나가게 하자 이런 좀 여론이 있어가지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형 변경을 이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종신형 받은 거네. 네, 완전 종신형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있잖아요. 5월 12일 날 갑자기 이제 그 복부 대동맥류에 문제가 발생해 갖고 긴급 수술 받으러 병원을 가요. 갔는데 치료는 받았는데 수술 후에 이제 폐 색전증하고요. 후복막 출혈이 발생해서 소생 불가능 판정 받고 사망을 합니다. 안 되는데. 이거 엄하게 죽었어요. 이 새끼 천수를 노리고 죽네. 나쁜 놈의 새끼.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시신을 대상으로 첫째는 목졸라 살해를 하기 전에 기절시키고 반드시 물에 빠뜨려 죽이는 방식으로 2번 죽였고요 사람을. 그다음에 반드시 그
시간을 했고요. 거의 다 한 걸로 보여져요. 그다음 시간한 이후에 사체를 방부처리 일부 해갖고 계속 같이 생활을 같이 했고요.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치워야 되면 이제 토막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태우고. 예, 토막을 낸 상태에서 이제 뼈는 따로 발라가지고 잘게 뽀개갖고 닭뼈로 오행될 정도로 이렇게 잘게 부셨고요. 근데 살은 잘게 점여갖고 이 욕조에 이게 변기에 내렸고요. 그다음에 하다 안 되면 전부 다 타이하고 같이 태웠고요. 에이. 이게 사체에서는 거의 뭐 지존급의 사건을 벌인 그러네.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건 그 누구도 찾지 않을 것 같은 약한 사람들. 약한 약자들만 대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내용입니다. 아, 이 새끼. 딱 저 영국판 저 제프리 다머네. 똑같아요, 어떻게 교수님? 제프리 다머도 전부 집으로 동성애자 소년들 불러들여가고 거기서 다 죽이잖아. 예. 그리고 그리고 시간하고. 후일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뒤로 이제 그 런던 경찰청에서 북부 경찰서에서 계속 뒤져봤대요. 근데 이건 다른 자료에서 나온 건데 그 뒤로 실종자가 40~50명 또 있어요. 노숙인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 주거니 산한지 몰라요. 근데 그 얘가 지금 아파트 산 시기하고 개인주택 산 시기가 있잖아요. 개인주택 산 시기에 경찰에서는 20명 이상이 얘한테 더 죽지 않았겠냐. 왜 다 그럴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소각 있을 때문에 것 안 같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팅만 그냥 19명, 15명 정도 나와 있지 실제로 숫자가 막 드러나면 엄청난 사건이라 보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제 근데 이 새끼는 진짜 하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새끼는 어떻게 천수를 누리다 뒤져. 그렇게 말해요. 천설 누리다. 그것도 저 치료까지 해도 다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치료까지 해주고 말이야. 답답하네. 아이고 오늘 영국판 제프리 다머 네. 이야기였네요. 네. 제프리 다머는 언제 다시 한번 해야죠. 저희 토크 콘서트에도 나중에 또 해볼게요. 추가해가지고. 아니 요건 공식적으로 또 해야지. 토크 네, 콘서트는 네. 한정돼 있고. 네. 오늘은 영국의 제프리 다머라고 할 수 있는 데니스 앤드류 닐슨에 대해서 염 교수가 아주 촘촘하게 자세히 찾아가지고 와서 네. 방송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